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입니다. 안녕. 사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만드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되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술안주거리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이번에 제가 팬미팅 그 비스무리한 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텐더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조주기능사 자격증 어떻게 따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걸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바텐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되게 큰 과정이 있을 것 같죠. 진짜 별거 필요 없어요. 사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바텐더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바텐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주기능사 자격증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는데 바에서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바텐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주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텐더 일을 해보려고 했고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왜 안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뜯어말릴 생각은 없지만 계속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바텐더에 대한 환상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고급진 바에서 손님을 받으면서 고풍지게 쉐이킹 한번 조져주고 주문하신 핑크레이디입니다, 주문하신 마티니입니다, 막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에서 가끔 말하지만 주문 밀린 카페 알바생 막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거의 그거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바텐더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바텐더라고 별거 없다, 3D 직업이다, 그냥 음식 일 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바에 들어간다고 해서 술을 만드는 거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설거지하고 재고 채우고 술장 위치 알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술을 만드는 시간 막 그런 것보다 그런 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칵테일 원가만 따지고 보면 거의 2,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15,000원 내고 마시죠? 대부분 그게 뭡니까? 그 전에 준비하고 관리할 때 그런 비용을 내는 거예요. 파스타도 비슷하죠. 파스타도 원가 보면은 거의 뭐 800원? 1,000원? 막 이런데 음식집 가면 11,000원, 15,000원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대충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에서 마시는 거 집에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다 얘기하는 게 항상 그것 때문이에요. 집에서 마시면 거의 10배가량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래 추천드리는 거예요. 바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힘든 건 더럽게 힘들면서 휴일 같은 거 제대로 챙겨지지 않는 그런 직업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점, 카페 이런 곳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설거지하기, 상치우기, 대접하기, 그리고 바텐더 업종 특성상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칵테일 만들기. 여러분들이 이 칵테일 만들기에 삘이 꽂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나 칵테일 만들고 싶어, 바텐더 하고 싶어, 간단하게 보지 말고 정말 많이 힘들 걸 각오하고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풀어줄 한 잔입니다 이러는 거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술 잔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통틀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술 안 마시고도 음식점, 카페 가면 진상 부리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술 마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당은 감당대로 안 될 뿐더러 대화는 안 되고 깽판을 치려고 듭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극소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실수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해요. 화장실에서 해야 될 것을 업장에서 한다든지 주변 사람에게 민폐를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 바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기를 항상 바텐더는 계속 구하는데 칵테일에 대한 환상, 바텐더에 대한 환상 때문에 바텐더를 하려고 하지 실제로 일하려고 보면은 도망간다. 하루 일해보고 혹은 하루 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따져봤을 때 그냥 바텐더를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술을 싫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통제하는 식으로 그냥 안 해버렸죠.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텐더로 일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디 찾아보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알바몬, 알바천국 막 이런 거 보실 텐데 바라고 하면 보통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칵테일의 맛을 추구하고 퀄리티를 항상 높이려고 연구를 하는 클래식 바 같은 것도 있고 요즘은 많이 없지만 편하게 마시고 묘기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플레어 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예쁜 언니 나와가지고 어머 오빠 그랬어 하는 모던 토킹 바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99%가 그런 모던 토킹 바예요. 시급을 잘 챙겨준다, 페페업소 아니다, 술을 권하지도 않는다 막 이런 거 다 얘기 들어가 있는 거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런 건 어디까지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난 정말 바텐더가 되고 싶어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곳에서 아저씨들, 아줌마들 상대하고 있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그쵸? 저도 예전에 그런 곳 들어가서 면접 보러 갔다가 선수될 뻔한 적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구인구직 사이트는 네이버 카페에 IMO 바텐더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구인구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올라가도 막 그렇게 많은 페이는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은 건데 하지 말래 그냥. 왜요? 하지 말라면 하지마 씨발로마 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전달드립니다. 어쨌든 바텐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조주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주기능사 자격증이라고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주기능사와 주조기능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주기능사가 있고 거푸집 만드는 주조기능사가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거푸집 만들지 말고 주조 배우지 말고 조주 배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바텐더가 되기 위해선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바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뭔가 머릿속에 들어
찬 사람들과 생 백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다.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서운 거다 라는 말이 있듯이 딱 조죽이는 사람 배워왔는데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왜 레시피 이래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마주하신 분이라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조죽인사 자격증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저도 조죽인사를 따려고 했다가 안 딴 이유, 조죽인사 자격증의 제일 큰 문제점이자 모순인 점, 클래식한 걸 강조하면서 거기서 알려주는 레시피 자체가 클래식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죽인사 자체에서 만든 레시피들이 있는데 사회에서 통용적으로 만드는 그런 레시피가 일단 아니에요. 물론 그런 레시피들도 있긴 하지만 각종 레시피들이 몇 가지 보면은 조죽인사 버전으로 변형된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그 레시피대로 안 만들면 그대로 감점을 당합니다. 10년, 20년 경력의 바텐더분이 가가지고 나 이거 레시피 알아 해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만들던 레시피대로 만들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이든 문제가 되는 점이긴 한데 거기까지 오케이 좋다고 쳐요. 그렇게 조죽인사 버전으로 만든 칵테일 레시피가 우리 입맛에 맞냐, 그게 자체가 맛있냐, 80%가 비추일 겁니다. 칵테일 바에서 조죽인사 버전으로 칵테일 만들어주잖아요. 개쌍용 먹습니다 진짜. 계속 매년마다 어떤 레시피는 들어가고 어떤 레시피는 빠지고 하면서 개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변하진 않죠. 크게 40가지 칵테일을 시험을 치는데 1년에 바뀌어봤자 뭐 3, 4개 바뀌어봐야 언제 다 바뀌냐고. 그렇기 때문에 바 사장님도 조죽인사 딴 사람을 선호하지 않고 주점뱅이들 사이에서도 옛날에 조죽인사 자격증을 합법적 스놉지 자격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스놉질이 뭐냐면 아는 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이제 자격증 땄으니까 아는 척 할게, 그런 느낌으로 자격증을 좀 대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인식 자체가 좋진 않아요. 아 맞다, 조죽인사 자격증을 따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 호텔 같은 곳에 바텐더에서 일하고 싶다 하시면 조죽인사 따셔야 돼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안 따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약하자면 조죽인사가 바텐더가 되기 위해서 따야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엔 따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바텐더로 취직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방학 동안 혹은 평소에 할 일이 없어서 자격증 따는 게 취미다 하시는 분들은 따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정말로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한 3년 전 조죽인사 자격증 컨텐츠를 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실기 준비하면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왜냐? 맛이 없어서. 내가 타려고 했던 맛있는 칵테일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로 그만뒀습니다. 컨텐츠를. 만약에 이 조죽인사 자격증을 따실 분들 중에 내가 바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당장 자격증이 필요 없는 곳이기도 하고 만약에 바텐더로 일하게 된다고 해도 박봉에 휴일 없고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까지 함께 대해야 돼요. 잔이 깨져가지고 유리 조각을 맨날 치워야 된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텐더의 환상이 있죠?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술을 내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내가 그거 시작함으로써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리를 두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보고 발을 들이시길 바랄게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조죽인사 콘텐츠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주류 채널에서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 잘 해주실 테고 여러분들 자격증 따시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실 거니까 그분들 거 보고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 그냥 한마디로 쫙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마.